훈련장은 원래 함성과 충돌 그리고 숨가쁜 긴장감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부상도 아니었고 전술 브리핑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은 굴러가다 멈췄고 선수들은 움직임을 잃었으며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귀 첫날 손흥민은 슈팅으로 도드리블로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팀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은 침묵으로 얼어붙었고 곧이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장면, MLS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리더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스포츠월드 TV는 감동마저 울게 만든 손흥민의 마법 같은 한마디 그리고 그날 훈련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손흥민은 짧은 휴식을 마친 뒤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공식 행사와 개인 휴식이 섞여 있었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LAFC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공항에서 포착된 모습에서도 긴 휴식 후의 느슨함보다는 새로운 시즌을 앞둔 선수 특유의 집중된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직 공식 훈련 일정이 공개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LA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는 곧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LAFC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날 분위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복귀 환영 인사를 넘어 선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존중의 공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들어오는 순간 훈련장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스타 선수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팀의 중심이 돌아왔다는 인식에 가까웠다는 해석도 뒤따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 바로 신임 감독 산도스였다는 점입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훈련 내내 말을 아끼는 대신 선수들의 반응과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끝에서 나온 선택이 바로 손흥민에게 주장원장을 맡기겠다는 내부 결정이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구단의 공식 발표 이전에 전해진 정황이었고 어디까지나 현지 취재진과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분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LAFC 선수단 내부에서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장 선임은 미묘한 권력 구조와 감정이 얽히기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왜 이제 하냐는 반응이 더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이미 주장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인식이 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산도스 감독이 손흥민에게 완장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순간 현지 매체들은 이를 전술적 선택이 아닌 문화적 선언에 가깝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유명한 선수에게 상징을 맡긴 것이 아니라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대하는 태도 훈련 중 그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의 책임감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이어졌다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산도스 감독이 손흥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다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일부 인원들은 그날 훈련장에는 말보다 감정이 먼저 흐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후 선수단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장 선임설이 퍼진 뒤 LAFC 선수들 대부분이 SNS에서 손흥민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리더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며 팀 내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영국 축구 전문 에이터스는 30일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토트넘이 토마스 프랭크로 감독 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왼쪽 공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리그 17, 1호 시즌을 마친 뒤 이번 시즌 프랭크 감독으로 바뀐 뒤 11위까지 올라섰다면서 반등이라 보기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비 시몬스 모하메드 쿠두스 주앙 팔리냐 30, 랑달콜로 무아니 등을 대거 영입했으나 토트넘은 여전히 전력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포지션은 역시 왼쪽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 뒤 대체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프랑크 감독은 윌손 오도베르라는 정통 윙어가 있음에도 콜로 무안이나 히샬리송 28을 왼쪽에 배치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고 의아해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두 선수 모두 9번 스트라이커 성향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토트넘의 공격은 오른쪽으로 쏠리고 패턴은 단조로워졌다면서 손흥민이 여전히 팀의 상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 후계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시즌을 맞아야 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토트넘의 왼쪽 윙어 상징은 여전히 손흥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윙어가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이 매체는 브라질 윙어 사비뉴를 1월 영입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사비뉴는 지난 2024년부터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했으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좀처럼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원입니다. 팔리냐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시몬스는 리그 한 골에 그치고 있다. 제임스 메디슨과 데안 쿨루셉스키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 흐름을 바꾸고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원에서 창의성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최전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됐습니다. 필수적인 1월 보강 포지션입니다. 왼쪽 풀백도 마찬가지.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데스티니 우도기도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른쪽 풀백인 제드 스펜스가 임시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브 비수마는 우승가스 흡입 영상 논란 때문에 1월 정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인도했던 브레넌 존스는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트로피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골이 기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장면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선수가 말 한마디로 팀의 공기를 바꾸고 감독의 눈시울을 붉히며 동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이고전술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국적과 리그를 넘어선 리더십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팀의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MLS 전체의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손흥민을 예전과 같은 선수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월드TV는 앞으로도 이미국에서는 없던 리더십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